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을 보면 스파르타가 왜 강해져야만 하는지 아테네와 비교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잘생긴 헤일로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할까요? 죽입니다. 선생님, 죽을 수가 있어요. 잘생기면. 잘생기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, 또 키가 크시죠? 죽을 수가 있습니다. 헤라클레스의 후예죠. 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오늘 재밌게 강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파르타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? 300. 영화 300 생각나시죠? 오늘 영화 300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동상은 누구의 동상일까요? 헤라클레스의 동상입니다. 이 헤라클레스의 동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? 다른 신들보다 근육량이 2배 이상입니다. 허벅지를 봐주세요. 보통 아니죠.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힘의 아이콘이죠. 괴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헤라클레스를 조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국가가 바로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스파르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300입니다. 잠시 2초 동안 감상하시겠습니다.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2천만의 남성들이 헬스장으로 가셨죠. 또 2천만 명의 여성들이 안구가 정화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이 영화 300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.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? 왼쪽에 있는 남자가 이 영화 300의 주인공, 스파르타의 왕이죠. 레오니다스 왕입니다.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, 페르시아의 사신이 우물 속에 빠지고 있는 장면이죠. 레오니다스 왕이 쳐넣게 되죠. 그러면 이 페르시아의 사신은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? 이 영화 300의 배경이 페르시아 전쟁 2차에 해당이 됩니다. 테르모필레 전투 전 장면인데요. 페르시아의 당시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이었습니다. 전쟁을 안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냈는데 페르시아의 사신이 레오니다스 왕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. 물과 흙을 바쳐라. 이 물과 흙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? 바로 항복입니다.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. 흙은 삶의 터전입니다. 이것을 바치라는 것은 스파르타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. 이때 레오니다스 왕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. 페르시아 사신을 이 우물 쪽으로 데리고 와서 발로 딱 차버리면서 This is Sparta라고 얘기하죠. 물과 흙이 있는 곳이 우물이다. 네가 가져가라. 네가 가라 하와이 들어보셨죠? 네가 가져가라 물과 흙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This is 스파르타.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. 스파르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. 스파르타는 강하거든요. 왜 스파르타인들은 강해져야 됐을까? 요 의문점을 가지고 강연에 임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. 우선 도시국가 스파르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 보이십니까? 영어가 너무 많다고요? 예, 한글로 된 지도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왼쪽에 자세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? 곰 발바닥 같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스파르타가 위치하고 있죠.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메세니아가 있고 오른쪽에 아르고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원래 이 스파르타를 세웠던 사람들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. 위쪽에서 내려왔던 도리아인들이었죠. 이 도리아인들이 이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곰 발바닥에 2개를 스파르타가 차지했죠. 한쪽을 메세니아가 차지했습니다. 또 한쪽을 아르고스가 차지했습니다. 여기 보면 아테네가 보이시죠? 아테네는 굉장히 산지가 많습니다. 산지대라는 거죠. 그런데 이 그리스 반도에서 유일하게 평야가 많고 토지가 비옥한 곳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지역에 스파르타가 위치했다는 거죠. 평야가 있습니다.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는 거죠. 주변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없었죠.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인구가 많이 늘겠죠. 먹을 게 많으니까. 그래서 인구가 점점 포화 상태가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이웃 나라를 정복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. 땅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같은 도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세니아를 정복하게 되죠. 근데 이 메세니아도 도리아인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가 강력합니다. 그래서 정복당한 100년 뒤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. 반란을 일으켰던 기간이 50년 정도 됩니다. 50년 동안 이 반란을 진압했던 나라가 스파르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메세니아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? 이 메세니아
가만히 두서는 안 되겠네. 어떻게든 밟아야 되겠네. 이런 생각을 했겠죠. 여기가 바로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을 보면 스파르타가 왜 강해져야만 하는지 아테네와 비교를 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아테네의 시민 인구를 봐주시겠습니까? 5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노예는 37%를 차지하고 있죠. 시민 인구의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에 스파르타에서 시민 한번 찾아봐 주세요. 7%밖에 안 됩니다. 노예 인구가 63%에 해당합니다. 주변인이라고 있죠. 페리오이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민족들은 스파르타인들이 침략을 했을 때 빨리 항복했는 케이스입니다.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스파르타에 순응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반자유민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그 족속들이 바로 페리오이코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아까 메세니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죠. 50년 동안 스파르타를 엄청 괴롭혔습니다. 그 메세니아인들을 스파르타인들이 노예로 두었다는 거죠. 이 당시에 이 스파르타의 시민 인구가 7%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수적으로 봤을 때 10,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머지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노예를 헬로타이라고 하는데 다 합치면 시민 인구의 20배가 많습니다. 그러면 10,000명의 인구가 20배나 더 많은 피지배민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. 얼마나 강해져야 될까요? 여기 보시면 헬로타이가 있죠. 오늘 이 헬로타이가 스파르타 사회에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사는지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아테네에는 시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시민의 특권 중에 하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죠. 그것이 민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민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말빨이 필요합니다. 논리와 주장의 근거가 필요하겠죠. 사람들의 사고력이 점점 좋아집니다.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다는 거죠. 그런 아테네가 민주정치, 디모크라시를 만들어냈죠. 그런데 노예 인구가 시민 인구보다 훨씬 많았던 스파르타는 노예들을 진압하는 게 바로 국가의 목표라는 거죠. 그래서 군사를 가장 우선시하는 군사 정치가 발달했던 도시국가가 스파르타라고 할 수가 있죠. 이 헬로타이, 다른 말로 헬로트라고 하기도 합니다. 쉽게 노예라고 할 수가 있죠.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헬로타이는 메세니아 지방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. 스파르타인들한테 저항을 하면서 스파르타 사회에서 가장 하층 민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노예와 시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인들이 헬로타이들한테 개가죽으로 된 모자를 씌웁니다. 그리고 조끼를 입히죠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업활동에 종사하게 만듭니다. 왜냐하면 이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전부 다 군인들이죠. 일반 생업활동은 페리오이코이하고 헬로타이가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은 매질에 시달려야 됩니다. 매질을 하지 않는 주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. 때로는 죽임을 당합니다. 그리고 헬로타이 중에서도 굉장히 잘생긴 헬로타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어떻게 할까요? 죽입니다. 선생님, 죽을 수가 있어요. 잘생기면. 잘생기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, 또 키가 크시죠? 죽을 수가 있습니다. 말빨 좋으시죠? 리더십 뛰어나시죠? 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이 스파르타인들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.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말빨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어야지만 이 스파르타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계층이 바로 헬로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